여러분 안녕하세요. 특별한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엄마 이자영입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오늘은 특별한 아이와 함께 행복해지는 비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비법 하니까 뭔가 굉장한 것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그거를 실제로는 적용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이렇게 살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정말 잘하고 계신 거고요. 첫 번째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게 비법인가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맞아요. 이게 비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것 중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면 아이도 불행할 것이고 우리 가족도 불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얘를 정상적인 아이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 있는 거냐면요. 첫 번째는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다른 평범한 아이들처럼 되어야지만 '아이가 행복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아이가 그런 내가 기대하는 상태가 되어야지만 '나랑 우리 가족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기대 그리고 결론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인제 그런 아이를 인제 특별한 아이와 그냥 일반적인 걔도 특별하긴 하지만요. 그런 인제 아이들을 같이 키우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그런 기대가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죠, 아이에 대해서. 그래서 뭐 애를 공부를 막 시키고 막 뭔가를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아이가 더 많이 배우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이래야 얘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는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물론 질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떤 특별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아 얘가 그런 뭐 아주 뭐 우리가 생각한 좋은 대학 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정상적으로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기대나 결론일 수 있죠. '그래야만 행복하다.'라고 생각한다면요. 물론 저도 저희 아이가 더 많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그러길 더 원하고 더 그런 방향으로 치료를 해 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긴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아이를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아이와 함께 행복해지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행복해지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의 상태를 봤을 때 '아 나 너무 행복해.'라고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아요. 닉 브이치치라고 혹시 아시나요? 팔 두 쪽 다 없고 다리 한쪽 없고 한쪽 발만 이렇게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정말 장애가 심한 기형이라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아이 같은 경우에 부모님은 그런 경우였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같으면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아이가 그런 상태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팔 양쪽 다 없고 다리 한쪽 없고 이런 아이가 만약에 태어났다고 하면 아마 너무 놀라고 막 절망하고 이랬을 텐데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반응이 어땠냐면요. "우와 우리 아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그런 반응을 했어요. 그럴 수 있다면 정말 좋죠. 근데 평범한 인간인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근데 선택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자연적으로 느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아이가 좋아져야지만 행복해질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요. 아이가 내가 생각하는 '아 이 정도 좋아졌으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 것 같아.'라고 하는데 막상 그 정도가 되면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목표에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 나의 기대치 이런 게 들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맨날 꼴등하던 애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얘가 정말 반에서 중간만 가도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중간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욕심이 생겨요. '야 너가 꼴등하다 중간까지 가는데
1등 해야지 더, 1등 할 수 있잖아. 너 1등을 안 해. 라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그런 어떤 아이가 좋아져야지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기반을 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상태가 이르면 또 비교가 되고 또 비교가 돼서 결코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행복해질 걸 선택하는 거라면 왜 그때까지 행복을 미뤄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마치 장애가 있는 혹은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게 일반 아이를 키우는 거랑 너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다른 점이 많죠. 근데 하나 비슷한 점은 뭐냐면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물론 이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그 기간이 더 길어질 수는 있지만 뭔가 이게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50m 이렇게 전력 질주해 가지고 저기까지만 가면 끝이야.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이가 이 상태가 돼야지만 행복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야지만 행복해라고 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들과 많은 순간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냥 지금부터 행복하기로 선택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이 아이가 좋아져야지만 행복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거기에다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조건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 안 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막연한 그리고 언제 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거에 내 행복을 맡겨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행복을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거에 맡기고 싶으신가요? 그걸 그냥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이가 이렇지만 이런 상태인 것도 그냥 예, 매일매일 '아 그래 나는 그래도 이 아이랑 같이 있으니까 행복해.' 아이에게 뭔가 쪼금이라도 잘하고 있는 거 혹은 아이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거, 내 상황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더 아이에 대해서 편안하게 좀 더 사랑스럽게 봐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마음도 더 편안해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이를 위해서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부분 곳으로 더 가기 쉬워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이가 어떤 상태든지 간에 아이와 함께 행복해질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해 보시고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쪼끔 이해가 안 되시거나 너무 생뚱맞다." 뭐 아니면 "현실과 안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이트 이 채널을 운영하고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 그거를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해볼 의향이 있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서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 보시고 효과가 있는 건 쓰시고 효과가 없는 거는 뭐 예 버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이랑 키울 때 계속 아이의 상태에 따라 계속 불만족한 마음이 계속 든다고 하면 아이가 다 느끼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문제가 있고 엄마가 원하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고 라는 거를 말을 하든 못하든 인지 상태가 얼마큼이 되든 그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 뭔가 인지 능력이 조금 낮거나 이런 경우면은 되게 아무것도 모르고 다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좀 서툴거나 그걸 이해하는 그런 폭이나 이런 게 쪼금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알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알아요. 사실은 그런 애완동물들도 다 알잖아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랑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랑. 그래서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이들의 자존감하고도 연결이 돼요. 우리 엄마는 나를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셔라고 하는 그런 행복감을 같이 느끼고 사랑을 받았던 아이들은 자기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걸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리고 정말 자기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잘났어도 스스로를 되게 패배자로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정말 잘 나가는 회사에
정말 되게 유능한 사람이에요. 거기 다닌다는 것 자체만으로 되게 유능한 사람인데 굉장히 스스로를 실패자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예를 들면 내가 뭐 원하는 승진을 못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지 못했다라든지 혹은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관계를 맺지 못했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조건이 되면 행복해질 거야.'라는 게 진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가능성들은 더 커질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아이들 역시 정말 그 브이치치 제가 한번 책도 다룰 예정인데요. 그 사람은 부모님의 그런 인식? '아 나는 있는 그대로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팔이 없건 다리가 한쪽 없건. 나는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야.'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정말 행복하게 지금도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결혼도 다 하고 그런 몸 상태에서요. 결혼도 다 하고 정말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V치의 부모가 '얘는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장애로 완전 기형으로 태어나서 얘는 행복할 수 없어. 얘가 뭔가 정상인처럼 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라고 생각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지금의 V치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이가 그냥 그 어떤 상태든지 간에 행복하고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긴 가지만 그 순간순간도 계속 행복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할 때 더 힘도 생기고 더 기분도 좋아져서 아이들을 더 잘 돌봐줄 수 있고요. 더 도와줄 수 있고요. 이런 과정 자체가 되게 더 즐거워질 수 있죠. 그러면 아이가 주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정말 이 아이들이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행복이라는 게 내 선택이라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선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와의 관계에서 정말 아이가 선물이라는 거를 경험하시고 순간순간 행복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